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그리고 또 먹어도 배부른 그런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경기 분위기가 어제와는 사뭇 달라진 가운데서 또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과연 우리 선수들 이제는 좀 제대로 경기를 치를 만한 상황이 된 것인지 뭔가 경기장이 기울어지는 듯한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이제 조금만 안심해도 될지 아니면 뒤 이어서 후폭풍이 조금은 남아있을지 경기 내용 함께 점검해보면서 또 오늘 경기 상대적으로 강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작전에는 어떤 선수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 이 시간에 저희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활발한 경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눈에 띄는 선수 8명으로 대진표 구성해봤습니다. 8강 대진부터 보시죠. 어떤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될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그래도 덩치가 좀 있는 선수들이에요. LS 대 현대건설의 대결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IRA, 한국형 IRA를 좀 내놓을 거라고 민주당의 발의 이야기가 어제 나왔었고요. 또 유럽에서도 조금 미뤄지긴 했는데 CRMA 발표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IRA 가이던스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재차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LS 관련된 선수를 좀 묶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람코에서 캐펙스 투자를 확대하는 그 내용에 따른 수혜주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과연 두 선수 가운데서 어떤 쪽으로 조금 더 기우시나요? 오늘 1라운드 LS 대 현대건설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좀 빠른 선수들 위주로 구성해봤습니다. 지금 상한가 부근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금양 그린파워 대 삼화알미늄입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오늘이 데뷔 치르고 나서 딱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첫날 좀 밀렸지만 둘째 날, 셋째 날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금양 그린파워. 여기에 대항하는 삼화알미늄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대진에 있었던 선수예요. 그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는데 삼화알미늄 이제는 2차 전지 쪽으로의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고 또 국내 셋업체들로부터 앞다퉈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몸값이 날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삼화알미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다 풀렸다 하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20% 이상 급등하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2라운드에서 다뤄봅니다. 3라운드는 이스트소프트 대 엠로입니다. 좀처럼 이 대진에서 보기 힘든 두 선수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GPT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를 하면서 다시금 정보 보안이라든지 AI 관련된 선수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엠로입니다. 구매 관리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국내 1위의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삼성 SDS에서 이제 엠로와 같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엠로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선수의 대결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거기다가 오늘 나왔던 소식인데요. 이 정부 쪽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엮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4라운드의 대결입니다. 자이글 대 하이로 코리아입니다. 자이글은 국내 유일의 LFP 전지 사업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죠. CM 파트너의 전지 사업 부문을 인수를 했는데요. 자이글 역시도 원래는 주방 가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이 본업이었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므로써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이로 코리아입니다. 하이로 코리아를 비롯해서 피팅 관련된 선수들 어떤 매력이 있는지 4라운드에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4번의 경기로 8강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저희 대진에 있는 선수 중에서 관심이 없다 혹은 내 전략 전술에는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세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어떤 이유로 이 선수들로 대진을 좀 꾸려봤는지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경기 전체적인 상황이 아마도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안심해도 될 것인가? 어제는 급락이었다가 오늘은 급반등이었다가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게다가 이재필 전문가님은 업력이 상당하시잖아요. 주식시장도 오래 보셨고 그 사이에 온갖 풍파를 함께 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중심을 좀 잡나요?
자,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에서 발빠른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뭐 좀 안정이 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과거의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역사는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그냥 형태만 바꿔서 계속 반복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좀 안 흔들리고 제대로 잘 대응을 하시려면 뭐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부분들 이 부분으로는 부족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는 수많은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그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섞여버려서 제대로 내용에 대한 전달이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일단 시장은 끝없이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 결국은 경기 침체 우려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그 과거의 예를 보시게 되면요.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있냐 없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약하게 올 거다 강하게 올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들도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전부 다 과거의 사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도 생긴다라는 생각이고요. 과거에 이 경기 침체가 있다 없다에 가장 확률 높은 지표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지금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때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금리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만에 경기 침체가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양합니다. 지금 가장 짧았던 거는 금리가 역전되고 5개월 만에 경기 침체가 왔던 적도 있고요. 이거는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극히 짧았던 그런 예이고요. 자, 저때 2006년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리만 사태가 터질 때까지 있었던 부분들이요. 이때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22개월이나 있다가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뭐 10개월짜리도 있고 16개월짜리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평균 기간은 13.42개월 정도가 그 기간이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텀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이 리스크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뭐 괜찮겠지 그러면서 대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있다라는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올해 뭐 경기 침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자, 지금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뭐 크게는 뭐 58% 고점에서 58%까지 빠졌던 적도 있고요. 이때는 그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 때 그때입니다.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더해서 평균을 내보면요. 주가 하락률은 마이너스 36%입니다. S&P 500 기준이에요. 근데 작년 9월 달에 찍었던 그 저점은 25.58%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 미국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를 대입을 해서 보게 되면요. 평균 하락률이 고점에서 5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작년 9월 달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마이너스 32% 정도예요. 그래서 뭐 다들 위기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번엔 다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다른 경우는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뭐 다르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과거하고 다르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 서프라임 모기지노 사태가 있었죠. 이때 주가가 폭락하던 시기가 2008년도 10월 달이에요. 그때 선물 시장 기준으로 선물이 하한가를 맞고 그랬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도 그 전에 전조가 계속 있었어요. 자, 미국 쪽에서 2008년도 거 그 부분만 살펴봐도요. 그 전에 2007년도 6월 달에 미국 5위 투자 은행이었었죠.
베어스탠스라는 기업이 이게 운영하는 모기지 쪽에서 굉장히 손실이 컸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뭐 조그만 일들은 굉장히 많이 터졌었어요. 그런데 이 베어스탠스가 뭐 연준에서 구제금융을 해줬죠. 이게 대공황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가 2008년도 3월 달이에요. 안 좋다라는 얘기 나오고 상당한 기간이 있다 그런 게 터졌고요. 그래도 시장은 투자자들은 뭐 괜찮을 거야. 이제 끝났네. 계속 이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기지 회사들, 미국 기업들, 페니웨이, 프레드맥 이런 기업들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국유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 미국에서 정부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그거 국유화하고 인디맥도 파산 신청을 했었고요.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리만 사태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 날이 2008년도 9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뭐 한번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9월 말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있었죠.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 그분이 빅쇼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그런 분들, 소수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돈을 벌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는 주가가 좀 올랐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뭐 당장은 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가 터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터질 것 같고요. 이게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2008년도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훨씬 강하게 올렸습니다. 어디에서 뭐가 터질 수는 알 수는 없겠지만 뭔가가 발생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시장을 뭐 지금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니까요. 당장은 좀 즐기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투자의 신 미니 강의 시간에서 이 부분을 다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신 2부 미니 강의에 찾아보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제가 뭐 PPT로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뭐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죠. 2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그러다 경제 지표가 갑자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들 내뱉으면서 이번 달 넘어오면서 이제 빅스텝 하겠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니 불과 이제 이틀 만에 SVB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또 금리 동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순식간에 마구마구 급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 종목별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종목들도 이제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는 이 종목 갔는데 오늘은 또 이 종목이 가버리네. 그리고 이제 갔던 종목들은 순식간에 빠져버리네. 약간 이제 이러한 이 어려운 환경이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어떤 뭐 로직이라든지 혹은 나만의 이 시장의 대응법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당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찌됐든 시장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면 저는 항상 수급을 중시를 하기 때문에 수급 위주로 보게 됐을 때 결국에는 뭐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순환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그동안에 수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어제 추가적으로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이 나온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또 워낙에 2차 전지 종목들의 이 시장에 수급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장 반등 나오면서 보통 이제 시장 반등 나와야 2차 전지도 같이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또 같이 순환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처럼 이제 시장 올라갈 때나 하락할 때는 항상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있기 마련이고 수급을 어느 정도 봤을 때 최근에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저는 수급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 나가는 이러한 이제 편이고 이제 그 외에 뭐 만약에 실적을 본다라고 하시면 굳이 이제 최근에 시장 하락에
급하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겠죠. 실적이 꾸준하게 견조할 것이고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락의 기회를 어느 정도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니까.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시장의 흔들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흔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나만의 스윙 로직 혹은 나만의 투자 전략을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FOMC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SVB 사태는 일단락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FRC도 문제가 됐었는데 FRC도 이제 이 JP 모건에서 90조 정도 이제 자금 수혈 받으면서 문제 없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 뱅크런 사태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내놓고 있는 상태라 뭐 그렇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FOMC에서 이제 최소한 베이비 스텝은 진행을 하겠죠. 빅스텝 가능성이 거의 이제 사라졌다 보니까 이제 금리 동결과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 가능성인 건데 어찌됐든 3월 달에 빅 스텝이 이제 가능성이 없어졌고 빅 스텝 때문에 우려감이 커졌었는데 베이비 스텝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CPI도 긍정적으로 나와줬으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먼저 이제 매 맞아야 될 거를 빠르고 강하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은 어차피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코스닥이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AI나 로봇 쪽 이쪽이 또 과도하게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질질질 계속 하락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강하게 맞는 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빠르고 강하게 매맞았다 생각하시고 이제 다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또 매매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차이가 있죠. 김영일 전문가는 그래도 좀 큰 파고를 넘어서서 이제는 조금은 해가 뜰 때를 기다려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매매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내 투자 원칙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 좀 잘 버티면 된다라는 시각이시고요. 그리고 또 이재필 전문가는 아직까지는 안심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 또 여러 번의 사례를 비추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요. 저희는 선수 이야기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8강 1라운드 대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LS 대 현대건설이에요. 이 두 선수 어떤 점을 좀 더 주목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면서 4강 대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 어떤 쪽 응원하세요? LS가 좋을 것 같습니다. LS 김영희 전문가님 저도 LS입니다. 두 분이 나란히 LS 골라주셨는데요. 그럼 LS 어떤 점이 좋아 보이세요? 이재필 전문가님. 자, 일단 뭐 이 LS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뭐 실적 호전 전망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좋아 보이는 부분들은요. 실적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뭐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도 좋아요. 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매매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니까 뭐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겠지만 좀 큰 틀에서는 좀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관점이니까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이 LS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뭐 좀 한 2조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 93개 자회사를 연결 기준으로 둔 지주회사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분산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서 위험이 있더라도 어떤 한쪽에서는 커버가 될 거고 그런 부분들, 실적의 안정감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6,400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물론 자회사에서 올라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합한 거죠. 자,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정도라면 뭐 상당히 좀 안정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반면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모멘텀들이 좀 있죠. 뭐 사우디 아람코의 캐파 증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하고 네옴시티 그 터널 공사하는 거 뭐 그쪽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수주 소식들도 이렇게 좀 들려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가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겠죠. 뭐 미국 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지려면 경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시간이 아직도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대건설보다는 LS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LS를 골라주셨어요. 그러면은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떤 측면에서 좋게 보세요? 일단은 현대건설이 최근에 이제 뭐 해외 수주권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차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건설업황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은행들이 문제가 됐는데 은행들이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건설 쪽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쵸. 이 채권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 건설 업황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터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우려감들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은행들이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또 지방에서 중소건설사들 도산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았었잖아요.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우려감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나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권들을 정말 잘 따오고 있는 건설사들 중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수주권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해외 현대건설이 이제 건설주 중에는 가장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올해에는 완전히 4차 산업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차 산업, 이 건설 쪽은 아무래도 3차 쪽에 좀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쪽은 성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한계가 보이는 쪽이고 이제 4차 산업 쪽에 사실 정부와 기업, 그다음에 뭐 글로벌적인 투자 모두 다 이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올해가 코스닥 강세를 보이는 거고 중소형주 강세 보이는 거고 뭐 AI 로봇 이쪽이 이제 강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건설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큰 폭으로 회복하기는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건설 업황 자체가 힘든 만큼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만큼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LS는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4차 산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LS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전력 인프라에 속하는 그러한 기업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실적을 정말 잘 끌어오고 있는 기업인데 저는 아직까지 이번 달은 완전히 IRA 쪽에만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 2차 전지 쪽도 결국엔 상승 나오는 게 IRA를 기대하는 심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감속기나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현대에 대한 이러한 이슈도 있었지만 특히나 산업용 로봇이 이 매기를 받는다. IRA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 쪽도 다시 한번 상승이 저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LS 같은 경우에는 IRA가 새롭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무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미국 내에서 전력 인프라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LS 같은 경우에도 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적 개선 폭이. 실적 캐파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S는 이번에 확실하게 IRA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주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상승폭이 좀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LS 일렉트릭이나 LS나 지금 현재 상승폭이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LS 그룹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 특히나 LS 그룹주들은 이 IRA 수혜를 또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료가 조금 더 있는 LS 두 분이 나란히 의견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촉발된 여러 가지 지금 은행의 파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국내에도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다면 부동산 PF 쪽이라든지 이쪽 얘기가 좀 나옵니다. 건설 섹터에 대해서는 또 이런 영업 환경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첨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 보겠습니다. LS 대 현대건설 오늘의 1라운드 대결. 네, 여러분들도 LS를 응원을 해주시네요. 현대건설은 40% 정도만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 가격 전략 이재필 전문가님은 세워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뭐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움직임은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위에 조금 부딪히는 그런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되려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이쪽에서 위쪽으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라면 전고점 자리 근처인 한 39,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넓게 보지는 않습니다. 39,000원 정도 가격 전략 직전 고점 부근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핫한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낯설었다면 지금 좀 친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금양 그린파워 대 삼화 알미늄입니다.
사마알미늄은 저희가 3월 10일이었으니까 일주일도 채 안 됐어요. 그때 다뤄봤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양 그린 파워, 이 데뷔전부터 상당한 관심 속에 출발을 했고 지금도 그 기대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나란히 이 급등세 펼치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2라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사마알미늄입니다. 사마알미늄 그리고요. 이재필 전문가님. 저도 사마알미늄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사마알미늄 골라주셨는데요. 김영우 전문가님, 이 선수 계속 잘하네요. 네, 잘 하고 있고 이제 네. 뭐 금양 그린 파워 먼저 얘기를 해보시면 네. 금양이랑 연관이 있나 처음 이제 봤을 때 금양에서 이제 새롭게 자회사가 IPO 한 건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금양이랑은 관계가 없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플랜트 쪽에서 많이 이 수익성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공사 쪽에서 수익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은 신재생 쪽에 계속해서 이제 캐파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새롭게 이 성장성을 신재생 쪽에서 좀 얻어가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앞으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둘 다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어찌됐든 태양광 풍력이 이제 다가오는 IRA가 있다 보니 이제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신상장주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눌릴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받았고 그러면서 또 가장 크게 이 수급을 집중받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롯데알미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허가되지 맞아요. 않은 보관소에서 이제 그것을 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반사수혜를 다른 알미늄주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DI 동일과 사마 알미늄이 동시에 이야기가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DI 동일도 오늘은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마 알미늄이 특히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한가를 갔던 이유 DI 동일이 조금 더 이제 뭐 실적 폭이라든지 혹은 캐파는 더 큰데 왜 사마 알미늄이 가느냐 결국에는 배터리 셀 3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사마 알미늄향 이 알루미늄 박을 90% 이상을 이제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 알미늄이 배터리 셀 3사와 연관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저는 이 부분이 IRA에 또 마찬가지로 연동이 된다라고 봅니다. IRA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 셀 3사가 캐파를 더 늘려나가겠죠. 삼성 SDI가 원래는 스텔란티스하고밖에는 이제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립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GM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볼보하고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본격적으로 배터리 셀 3사의 투자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벤더사들 혹은 이제 납품 중인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크게 수혜를 보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최근에는 장비 쪽들이나 부품 쪽들이 한 차례 돌았다라고 하면 오늘은 알루미늄 쪽이 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루미늄 박 그중에서도 가장 배터리 셀 3사와 연관이 있는 사마 알루미늄이 현재 상한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당연히 배터리 셀 3사가 늘리면 사마 알루미늄도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승폭이 오늘은 상한가가 나왔고 사실 신고가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텐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이 주가의 급등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배터리셀 3사가 투자를 올해만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려 나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장기적인 수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마 알루미늄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도 사마알미늄 골라주셨어요. 예, 이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저 알박을 만드는 회사죠. 이 알박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양극집 전체는 이 알루미늄으로 만들고요. 음극집 전체는 이 동박,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뭐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렉포일이 그런 거고요. 자, 근데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자, 뭐 요거는 좀 어느 정도는 앞이 보이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금양 그린 파워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지금 3일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금양 그린 파워는 공모가가 10,000원이었어요. 자, 지금 뭐 얼핏 계산을 해봐도 2.5배 정도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뭐 크게 보면 건설주잖아요. 건설주고
단지 그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그 이 상장된 종목 중에 비슷한 종목이 있죠. S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이 태양광 같은 것들 이런 거 설치하는 뭐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요. 실적 부분들도 제대로 안 찍혀 나오고요. 그리고 간혹 뭐 종목 상담하는 프로에 이렇게 출연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정말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처음에 상장이 됐을 때 그때 좀 이렇게 잘 가니까 매수를 했다가 뭐 이거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이라도 잡아놓고 이렇게 하시면 괜찮은데요. 그런 부분 없이 좋을 것 같으니까 마냥 샀다가 하락하니까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다가 나중에 참다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반토막 났을 때 뭐 이럴 때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장되고 1년 이내에는 될 수 있으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뭐 접근을 하시더라도 손절가는 반드시 정해놓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뭐 신규 상장 종목들 상장돼서 많이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본전까지 못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이 어느 정도 앞이 보이는 사마알루미늄이 좀 더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두 분의 결정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워낙에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신규 상장 선수 어찌 보면 미지의 영역이죠. 이에 대해서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금양 그린파워에게는 약간의 핸디캡을 그리고 또 사마알루미늄이 상대적으로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나란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투표 결과도 확인하겠습니다. 1라운드 결과 금양 그린파워 대 사마알루미늄 보시죠. 네, 사마알루미늄이 이겼습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주실까요?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기보단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 다른 종목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공모가가 10,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약 받으신 분들은 큰 수익을 거두셨을 테고 그리고 근래에 상장한 이후 이번 주에 사셨어도 아마 좀 수익 내고 계실 텐데요. 조금씩 챙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 사이즈가 대폭 좀 작아집니다. 이스트소프트 대 엠로의 대결입니다. 재료가 좀 있어서요. 두 선수 어떤 이유로 오늘 라인업에 함께하게 됐는지 그리고 매력도 대결까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필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자, 저는 이스트소프트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스트소프트 그리고요. 저는 엠로입니다. 엠로 이번에는 조금은 다르게 갑니다. 이스트소프트가 더 낫다고 판단하신 이유 이재필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경제 프로는 시청자님들께 도움을 주라고 뭐 그래서 하는 프로가 경제 TV 프로죠. 점상한가로 가서 살래야 살 수도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뭐 좋다라고 한들 매수 주문을 넣어도 체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엠로 같은 경우는 좋죠. 뭐 삼성 SDS에 좀 피인수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점으로 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점으로 찍고 가다가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가 고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 대상에는 완전히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뭐 이스트소프트가 그렇게 썩 좋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 어제 챗GPT4가 좀 공개가 됐죠. 자, 그래서 이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우리 오래된 시청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갖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 내내 얘기를 했었고요. AI 쪽만 하더라도 그 야인시대 미니 강의에서 52강을 연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어디보다 잘 아는데요. 자,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주들 슬슬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그런 시기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다들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시대를 바꾸는 그런 종목군들 엄청나게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2000년대,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 세상을 바꿀 것들은 무슨 넷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포털 사이트를 그 많던 포털 사이트들 중에 살아있는 사이트는 다음하고 네이버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뭐 라이코스도 있었고 뭐 야후코리아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학교 동창들 찾아주는 아이러브 스쿨이나 뭐 싸이월드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았지만 살아남는 기업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어떤 뭐 AI에 관련된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막 들어가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인데 엠로는 매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스트소프트를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하신 김영희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엠노를 선택을 한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새롭게 조성이 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나 기업이나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좀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새롭게 이제 조성을 한다라고 하고 그게 한 300조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할 게 삼성 SDI가 결국 이제 클라우드 쪽인 건데 엠노를 통해서 이제 이 새롭게 완전히 좀 이 분야를 좀 넓혀 놓는다? 그러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놓는다라는 느낌이 이번에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엠노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삼성 SDI가 이 공급망의 계획, 구매, 실행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부품 조달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클라우드를 좀 잘 환경을 조성을 해 놓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아닌가. 삼성은 지금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면서 넓혀 나갈 예정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삼성가가 확실히 조금 더 이제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엠로를 골랐고 어찌됐든 삼성의 파워가 최근에는 워낙에 시장에서 강하다 보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엠로가 물론 이제 매수 접근은 어렵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삼성 쪽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스트소프트는 왜 고르지 않았느냐? 이스트소프트가 이제 알집 만든 기업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AI 쪽으로 엮이게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번에 오픈 AI가 챗GPT 4.0 버전을 내놓게 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 강점이 있다라고 하죠. 학습을 이제 자체적으로 하면서 기존에는 그냥 뭐 2021년까지만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최근 데이터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능한데 요건 이제 최근 데이터까지도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답변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강점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엮여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이스트소프트는 요것보다는 AI 휴먼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AI 휴먼이라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AI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걸 영상을 만든다라거나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 범위를 좀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 AI 휴먼 쪽에 상당히 조금 이 사업성이 좀 두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뭐 카카오가 SM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AI 휴먼 사업 쪽도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IP 사업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벌려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보통은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AI 휴먼이 그 가상 뭐 아티스트, 그렇죠. 가수라든지 이런 네.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휴먼에 대해서 이제 엔터 쪽에서 상당히 범위를 좀 넓혀 나가고 있고 비단 이뿐만 아니라 뭐 영화 산업에도 가능할 거고요.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스트소프트가 지금 이제 AI 휴먼 쪽에 상당히 새롭게 신사업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스트소프트는 이쪽에 한번 주목을 받았을 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단순히 테마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트레이딩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 원래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AI 휴먼 쪽으로 집중을 받을 때 한번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찌됐든 삼성의 힘을 받고 있는 엠누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필 전문가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 접근할 수 있는 이스트소프트를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성장성이라든지 모멘텀이 있다면 이스트소프트 AI 휴먼 쪽에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또 관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각기 다른 이유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시죠. 다음 라운드 올라갈 선수 누군가요? 이스트소프트 대 엠로가 65%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스트소프트 가격 전략 김영희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이스트소프트는 1,31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13,100원입니다. 네, 지금 1,940원이라서요. 13,1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8강의 마지막 라운드 하이로코리아 대 자이글인데요.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로코리아 대 자이글 대결.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쪽이세요?
자이글입니다. 자이글 그리고요 이재필 전문가님. 저는 하이로코리아가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반 라운드는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이글 꼽아주신 이유 설명해 주시죠. 일단 자이글이 주목받는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이글이 최근에 국내 유일 LFP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CM 파트너의 전지 사업 부문을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CM 파트너가 회사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이글이 LFP 배터리 쪽으로 상당히 이 사업성을 좀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많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중저가 라인업 계속 늘리면서 LFP 배터리 사용량을 확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 전체적으로 다 번져 나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LFP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분명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모아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이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단발적인 움직임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눌렸을 때 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이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최근에 뭐 의료기기 쪽에서 이제 이 원래 기존 캐파가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 완전히 이제 신사업을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는 LFP 쪽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좀 지켜봐야 될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이글을 골랐고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든 이 LNG 선에 대한 이런 이제 이 기대감들은 사실 계속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에너지 안보,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럽에서 나올 것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여전히 이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은 부족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천연가스에 대체할 수 있는 물량들 그리고 천연가스를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물량들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 쪽은 충분히 이제 올해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선 쪽이 실적은 좋고 계속해서 상승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목을 상대적으로 계속 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승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부분. 그래서 모아가는 거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굳이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로봇 주목받고 있고 이러한 시장에서 굳이 조선 쪽을 볼 필요가 있을까? 지금 현재 하이로코리아도 이제 바닥 잡고 약간 반등 나오는 그림이기는 한데 바로 앞에 또 매물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큰 탄력은 이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수급을 받고 있는 자이글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섹터의 매력도를 비교해서 이런 결과를 내려주셨고요. 이재필 전문가님은 하이로코리아시잖아요. 네. 자, 이 자이글의 경우에는 그 인수한 CM 파트너스가 그 인산철 배터리 하는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을 의뢰를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두에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요. 시장이 되게 많이 지금 당장은 조금 지금 내일 당장 빠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미심쩍은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좋습니다. 보이는 거라는 건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이리저리 좀 단타도 하루에 나중에 기억해보면 내가 오늘 뭘 샀다 팔았지? 이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치고받고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계좌는 마이너스밖에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숫자가 굉장히 잘 찍혀 나오는 그런 기업이죠. 자,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450억 정도 났어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선박들, LNG 선들 이런 것들 그리고 LNG 추진선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수주를 하고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계속 물량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이 계속 좀 이렇게 꾸준하지만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이 오더라도 상대적으로 빠져도 덜 빠지고요. 그리고
그런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자라는 차원에서 하이로코리아를 골랐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자. 오늘 앞서서 저희 또 금연 그린파워와 섬알미늄에서도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는데 지금 이재필 전문가는 워낙에 시장이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 주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요, 이번 라운드의 대결 여러분들이 골라주시죠. 어떤 선수 4강으로 가게 될까요? 보시죠. 투표 결과 확인합니다. 100대 0이 여기서 나오네요. 하이로코리아의 압승입니다. 자, 이글. 이 2차 전지라는 대단한 모멘텀을 안고도 아직 덜 알려진 것인지 아니면 이 선수에 대한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 때문인지 참담한 지금 대결이 됐는데 자, 이걸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일단 마찬가지로 보유자 영역으로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5,800원 안내드리면서 이 종목은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단 마찬가지로 눌렸을 때 한번 접근 노려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4강 대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4강 대진표 두 번의 라운드 진행되고요. LS 대 삼화알미늄, 엠로 대 하이로코리아 이렇게 두 번의 대결이 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LS 대 삼화알미늄. 탄탄하지만 조금은 걸음이 느린 아이냐 아니면은 또 한 번에 슈팅을 보여준 삼화알미늄이냐 두 선수의 대결 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자, 저는 엠로보다는 아까는 엠로는 선택을 못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삼알미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삼화알미늄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도 삼화알미늄이 낫다. 아마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영일 전문가님. 저도 삼화알미늄 고르겠습니다. 네, 두 분이 나란히 삼화알미늄 주셨어요. 참고로 이 두 선수는 두 분이 동일하게 러브콜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4강에 올라온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또 둘이 붙여놓으니까 삼화알미늄이 더 낫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집니다. 이유를 좀 더 알려주시죠, 이재필 전문가님. 자, 엠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래야 살 수도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완전히 배제를 한 상황이고요. 자, 이 삼알미늄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게 있잖아요. 지금 미국 쪽에도 마찬가지로 투자도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뭐 유럽 쪽이 보조금을 좀 줄이면서 좀 그 전기차 판매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작년에 전 세계 신차 판매 중에 뭐 10%가 이 전기차였습니다. 친환경차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9년도에는 3%대였었거든요. 엄청나게 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각국 정책이 이 전기차나 친환경차 아닌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부품 업체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삼알미늄의 경우에는 이게 실적도 좀 잘 지켜 나오고 증가가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뭐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알미늄 업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데 요거를 전기차 부품 업체 뭐 그런 쪽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뭐 지금 밸류에이션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뭐 그런 이유에서 일단 삼알미늄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화알미늄을 골라주셨고요. 그리고 김효일 전문가님도 간략하게만 이야기해주세요. 삼화알미늄이 어찌됐든 저는 분위기를 조금 이제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는 지금 모아가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고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화알미늄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결국에는 IRA가 투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IRA에 맞춰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수혜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삼화알미늄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지금 미리미리 찾아 놓으면 이제 이번 주부터 조금 이 종목들을 미리미리 담아 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미리 이제 관심 종목을 뽑아 놓으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할 수 있구나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이 모습들 투자 아이디어를 굉장히 좀 삼화알미늄이 잘 나타내 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삼화알미늄을 골랐습니다. 네, 결승전 올라갈 선수는 이미 정해졌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삼화알미늄 대 LS의 대결입니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S가 더 낫다고 보시네요. 삼화알미늄 오늘 슈팅이 나와서일까요? 그렇지만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삼화알미늄을 올리고요. LS는 떨어졌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LS를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LS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실적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자회사들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좀 지금 박스권 주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뚫으려면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뭐 지금 오늘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양선을 좀 크게 뽑았으니까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73,000원 이상을 넘기려면 좀 특별한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3,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대진 보겠습니다. 4강의 2라운드 대진 엠로 대 하이로코리아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슬필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하이로코리아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로코리아 그리고요. 하이로코리아입니다. 네, 두 분이 동일하게 의견 주셨어요. 이슬필 전문가님 간략하게 하이로코리아가 더 나은 이유 뭘까요? 뭐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서 조금 제외시켜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계속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조선 쪽이 작년까지 좀 적자 나는 기업들이 많았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올해부터는 거의 대부분 좀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조선 쪽뿐만 아니라 전방 산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반도체 쪽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을 거고, 여러 개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분산이 잘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섹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외풍을 타지 않고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실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이로코리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붕에 흔들리지 않는 매력을 보셨군요. 그러면 김영희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엠로는 일단 왜 선택했는지는 저번 선택 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이로코리아를 고른 이유는 뭐 엠로는 지금 매수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이로코리아는 모아가면 충분히 수익성은 나와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선 쪽은 사실 이 시장 업황에 방해받지 않고 실적에 의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쪽이고 하반기에 충분히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고에서 모아나면 어렵지 않게 수익은 가능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하이로코리아 그래서 결승전 진출합니다.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엠로 대 하이로코리아고요. 엠로가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이 투표에서는 좀 불리합니다. 하이로코리아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엠로 가격 전략 김영희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마찬가지로 보유자 영역으로 안내를 드리고 예. 다음 날에 내일이죠. 네.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 같은데 차익 실현 구간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고 계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바로 파시기보다는 내일까지 조금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추가 의견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결승전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승전 대진 삼화알미늄 대 하이로코리아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골라볼게요. 김영희 전문가님. 삼화알미늄입니다. 삼화알미늄 이재필 전문가님. 저는 하이로코리아입니다. 두 분이 조금은 다르게 보시는데 여러분들의 투표로 우승 선수는 결정이 됩니다. 그럼 먼저 삼화알미늄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렸듯이 하이로코리아는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지금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당장 상승 나오고 있는 이제 뭐 삼화알미늄이나 혹은 이제 2차 전지 쪽을 봐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당분간 뭐 내일 CRM이 발표될 거고 그다음에 IRA도 나온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3월 달은 계속해서 매기를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여유롭게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어느 정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삼화알미늄을 골랐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지금 안정적이어서 하이로코리아를 골라주신 거죠? 예, 삼알미늄은 지금 상한가 근처에 가 있는데 예. 글쎄요, 제 가슴으로는, 제 간으로는 이런 거 못 살 것 같습니다. 뭐 매수를 하더라도 좀 조정을 이렇게 충분히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보이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 대비해 갖고 주가 수준도 싼 수준이죠. 저평가돼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매수해서 조금 들고 간다라는 기분으로 차분하게 매수해 놓으시면 이 하이로코리아가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이 조금은 엇갈렸는데요. 그럼 투표 결과로 오늘의 우승 선수 발표하겠습니다. 삼화알미늄 대 하이로코리아 오늘의 결승전의 대결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지금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보시죠. 지금 2차 전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삼화알미늄이고요. 또 주사원 피팅의 하이로코리아.
50대 5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도 조금은 다른 의견을 주셔서 네, 그럼 이럴 경우에는 공동 우승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삼화알미늄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오늘 공동 우승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가격 전략을 그러면 이렇게 한 분씩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화알미늄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삼화알미늄은 6만 원 안내를 드리고 마찬가지 보유자 영역 안내 드리도록 보유자 하겠습니다. 영역 6만 원. 하이로코리아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자,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지금 당장 큰 폭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고점이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뚫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4,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차전지 얘기 빠지지를 않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클래스통 2차 전지 미래전략 오프라인 강연회 진행되고 있고요. 이 QR코드 찍으셔도 되고 유튜브 게시판에도 신청서 작성할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시간 함께 또 좋은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남은 경기 조금 더 집중해 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